뉴스쇼가 화요일에 마련하는 코너입니다. 라디오 재판정. 논란이 되고 있는 이슈나 인물을 저희가 스튜디오 재판정에 올려놓으면요, 여러분 양측의 변론을 들으시면서 배심원 자격으로 판결을 내려주시는 코너죠. 오늘도 두 분의 변호인 모셨습니다. 노상국님, 노영희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마이크가 잠깐만요. 이거 아니야? 잘못된 거야? 네, 마이크가 이렇게 하시 또 예쁜 얼굴도 나오고 목소리도 잘 나오고. 자, 됐습니다. 얼굴 가리지 못하게. 누가 나보고 옥덜매라 그러던데. 나의 안티가 옥덜매가 무슨 뜻인지 지금 알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옥상에서 떨어진 뭐 이런 거 하지. 매주. 이렇게 셀프디스를. 그러진 않은데 그 사람이 그렇게 열심히 말하길래 그냥 그런가 보다 했어요. 이렇게 또 유쾌한 웃음을 셀프디스와 함께 죽으면서 나타나신 노상국님 환영합니다. 백성문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백성문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아주 편안하게 또 입고 네, 오셨어요. 오늘은 오전에 다 라디오여서. 잘하셨어요. 네, 네. 근데 보이는 라디오라는 걸 깜빡했네. 쿨비즈 반바지 입고 오신 백성문 근데 뭐 변호사님. 옷이 달라진 게 하나도 없는데 계속. 아니, 계속 달라져요. 저는 똑같은 옷을 입고 오진 않아요. 최소한. 그래요. 지난번에 노란색. 지난번에 노란색. 자, 이제 그만. 정말 우리 코너들 중에 이렇게 정신없이 시작하는 코너는 유일해요. 라디오 재판정. 맞아요. 오늘 사실은 두 분과 함께 밝게 시작을 했지만 얘기를 나눌 주제는 무거워요. 너무 무겁죠, 사실은. 결국 고유정이 구속 기소가 됐네요. 네, 그렇죠. 혐의는 뭡니까, 백 변호사님? 일단 살인. 그다음에 그 전 남편의 시신을 손괴했죠. 예. 그리고 숨긴 것. 그 손괴 은니까지 포함이 됐고요. 뭐 당초에는 혐의가 4가지라고 해서 사체 유기도 포함이 된다고 했었는데 예. 일단은 여러 가지 그 관련돼서 그게 왜 빠졌을까에 대한 논의가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전 남편의 사체 지금 조금도 발견 못했죠. 뼈 조각도 발견 못했죠. 네, 하나 발견도 못했기 예, 때문에 예. 빠졌다는 얘기도 있고 예. 일단 사체 유기라는 건 검찰의 입장에서는 정상적인 방법으로 사체를 숨겨서 매장을 한 것인데 이 경우는 매장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체 은닉 안에 사체 유기가 포함된 것이다. 그러니까 사체 유기도 빠진 게 아니다라는 게 일단 검찰의 설명입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기소가 됐습니다. 이 얘기는 재판에 넘겨졌다는 얘기입니다. 이 즈음에서 한번 우리 재판정에 올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요. 이 주제를 정했습니다. 법정에선 고유정, 재판에선 과연 어떻게 될까? 이겁니다. 자, 오늘은 이걸 양쪽으로 나눠서 여러분의 판결을 받고 이런 거는 아니고요. 재판에 한번 가정해서 올려보는 걸로 해보려고 해요. 지금까지의 사건을 좀 총정리해보고 법적인 쟁점은 뭘지. 사건이 일어난 게 5월 25일이니까 한 달 정도 된 상태에서 기소. 원래 이 정도 걸리나요? 기소까지? 원래 통상적으로 더 오래 걸려야죠. 더 오래 걸릴 수도 있죠. 왜 이렇게 빨리 그런 기소를 한 거예요? 구속기간의 제한이 있기 때문이죠. 네, 구속기간의 제한이 있는데 구속기간 넘어가 버리면 풀어줘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보통 구속기간 마지막 날 아니면 그 전날 정도 보통 기소를 하는데 검찰로 올라가서 20일 동안 수사를 더 했죠. 예. 근데 검찰 입장에서는 지금 나머지는 대부분 자백을 했고 객관적인 자료도 좀 확보가 돼 있는데 다 아시는 것처럼 도대체 왜 죽였을까? 예, 범행 동기, 그다음에 어떻게 죽였는지 이 부분에 대한 수사를 계속 진행했습니다만 고유정이 수사에 굉장히 비협조적인 태도로 나왔기 때문에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밝히지 못한 상태로 기소를 한 상황입니다. 기소를 했습니다.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일단 상황 정리해 볼게요. 어디까지 수사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기소가 된 건지 재판에 넘겨진 건지. 노 변호사님, 시신 한 조가 발견 못했고 다만 그렇죠. 혈흔하고 DNA는 나온 거죠. 그 이불 그 펜션의 바닥에 혈흔이 좀 있었다고 그러는데 거기서는 그것도 아마 남편 걸로 조금 확인이 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불에서 조금 혈흔이 있었던 걸로는 파악이 되는데 예. 그 이외에는 사실 아무런 증거가 없어서 이게 예. 시신 없는 살인 사건이다. 그렇죠. 이제 지금 얘기가 그렇게 가고 있어요. 근데 시신 없는 살인 사건이 통상적으로는 아예 이 사람을 살해했다는 것 자체도 사실은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원래는 되게 어려운데 그나마 다행스러운 거는 고유정이가 내가 남편을 우발적으로 살해했다. 살해했다는 건 인정. 예, 그 말을 했기 때문에. 다만 그쪽에서 성폭행을 하려고 해서 그렇죠. 우발적으로 욱해서 혹은 방어 차원에서 찔렀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증거보전 신청이라고 하면서 그 과정에서 손을 다쳤다, 칼로. 예.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그 고유정 측 변호인이 증거보전 신청을 했어요. 이게 방어흔이다 주장을 하면서. 그랬더니 검찰에서는 택도 없다. 자해흔이다. 네, 이거는 자해흔이고 이거는 나중에 이렇게 가짜로 만든 것이고 그다음에 방어흔이 아니라 공격흔이다.
오히려. 예,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고요. 그리고 별개로 그 전 남편 살해 사건 전에 의붓아들 사망 사건. 네. 그거는 그냥 아예 별개로 아직 수사 중인 거죠, 경찰이. 네, 아직 그렇습니다. 수사 중입니다. 아직 수사 근데 중인 이 사건의 가장 난점은 시신 없는 유기, 그러니까 시신 없는 살인 사건이라는 것도 문제인데 사실은 범행 방법이 특정이 돼야지 살인 사건에서는 이게 구성 요건상으로 좀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살인은 했지만 어떤 식으로 살인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공소장에 기재를 원래 하게끔 되어 있는데 예, 예. 지금 그 부분이 없고요. 또 하나는 사체 은닉 손괴라고 하는 범죄가 들어있잖아요. 예, 그러면 예. 사체 은닉은 어떻게 했고 사체 손괴는 어떻게 했고가 또 구체적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여기는 예. 지금 특히 사체 은닉과 손괴 부분이 정확하지가 않아서 동기, 방법 뭐 전체적으로 전부 다 사실은 아리송하다. 자, 그래서 이제 치열한 법정 공방이 벌어질 겁니다. 여러분 잘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어요. 저도 그래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잔혹한 범죄를 저질렀는데 치열한 법정 공방이 벌어질까? 너무 당연한 거 아니야? 그냥 이 사람 나쁜 사람, 뭐 최고형 당연한 거 아니야 생각하시겠지만 그렇지가 않답니다. 그것을 지금부터 하나하나 우리가 따져볼 텐데요. 제가 고유정 변호인이 돼볼게요. 네. 네. 제가 고유정 변호인이 돼서 질문을 두 분께 드려보겠습니다. 저는 판사할까요? 뭐 원하는 대로 하십시오. 원하는 대로. 이게 시신이 없잖아요. 네. 어떻게 살해당했는지 수법을 전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고유정의 변호사는 이렇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자, 수박을 자르려고 하는데 펜션에서 네. 아들하고 전 남편하고 고유정하고 수박을 잘라 먹으려고 하는데 전 남편이 나를 덮치려고 했다. 성폭행을 하려고 했습니다. 성폭행을 당할 위기에서 내가 들고 있던 수박 자르던 칼로 우발적으로 찌른 겁니다. 보십시오. 여기 지금 손에 상처 났죠. 허벅지에도 상처가 났고요. 네. 허벅지에도 났습니다. 이렇게 법정에서 주장할 경우 네. 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일단 지금 그 고유정은 처음부터 굉장히 영리한 여자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차피 살인을 했다라는 것 자체는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이걸 인정을 하고 예. 동기에 따라서 정말 형이 천차만별입니다. 살인죄도.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경우도 있어요. 실제로 살인죄로. 집행유예가 이 사건에도 집행유예가 될 수도 있어요. 아이고 이 사건에서는 그럴 리가 없다는 전제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네. 지금 고유정은 그걸 노리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자, 거예요. 어떤 경우에 집행유예 가능합니까? 이 사건에서? 참작할 만한 동기. 예를 들어서 진짜 성폭행 당할 뻔한 피해자가 밀치다가 사람을 살해했어요. 네. 그런 경우에 정당방위 인정 안 되죠. 우리나라 보통. 예. 그렇지만 정당방위 상황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정도의 상황이라면 참작할 만한 동기가 있으니 참작할 만한 동기가 있는 경우에 양형 기준이 보통 4년에서 6년이거든요. 한 번 감형하면 뭐 2년, 예. 2년 6개월, 2년 6개월이면 집행유예 나올 수 있잖아요. 예. 이론상. 그러니까 그런 걸 노리는 건데 이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그러면 그런 상황을 미리 예견했나? 그 말이 뭐냐면요. 일단 사체에서 졸피뎀 성분 나왔죠. 나왔죠. 그러니까 수면 유도제 성분이 나왔죠. 예. 그거 이제 제주도 입도하기 전날 구입을 합니다. 그리고 살해할 때 필요했던 동기들, 그런 여러 가지 범행 도구들, 예. 그리고 사체 손괴할 때 필요했던 도구들, 뭐 예. 쓰레기 봉투부터 흉기부터, 예. 그다음에 락스 세제 있죠, 사고. 락스부터 이거 그 제주도 들어와서 만나기 바로 직전에 또 이것도 구입을 샀죠. 했어요. 그럼 그런 정당방위 상황이 될 걸 미리 예견하고 있었나요? 그러니까 원래 이 살인 사건이 계획적이냐 우발적이냐를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살해 도구를 언제 구입을 했느냐예요. 그러니까 현장에 있는 흉기로 살해한 경우 우발적인 경우 많습니다. 예. 그런 거 있잖아요. 집에서 다투다가 집에 있는 거 아무거나 예. 들어서 휘두른 경우. 이건 미리 다 준비를 했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고유정은 우발적이라고 주장하나 살인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미리 준비를 했고 또 살인에 관련된 여러 가지 검색을 수백 가지 그러니까 또 휴대폰으로 검색을 했습니다. 이제 그런 걸 고려한다면 지금 고유정의 얘기는 거짓말이라고 봐야죠. 89가지 정황 증거가 있다라고 지금 검찰은 얘기하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우발적이라는 게 통하지 않을까. 만약 통하면 집행유예도 가능하단 말씀. 네, 자, 노 변호사님. 지금 검찰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는 인명경시 살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뭐예요, 그게? 그러니까 살인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아까 이제 백 변호사 얘기한 것처럼 내가 정말 다른 사람을 살해할 마음이 없었는데 네. 상황적으로 그렇게 어쩔 수 없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네, 본인이 예. 방어하듯이. 그런데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보통살인보다도 훨씬 그 범행의 수법이 잔혹하고 이러기 때문에 우리 살인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뭐 계획살인, 우발살인, 무슨 살인이 있는데 네, 네.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바로 이 인명경시살인이에요. 그거는 범행 동기나 뭐 수법이나 이런 모든 걸 다 참작해서 봤을 때 네. 가장 나쁜 살인의 유형 중에서 가장 잔혹한. 네, 그래서 무기 내지는 유기징역을 선고하더라도 23년 이상을 기본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한 백 변호사 말은 뭐
집행유예도 가능한 살인을 지금 우발살인 얘기를 했잖아요. 네, 상대방이 그 피고인이 그렇게 주장하니까. 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인명경시살인이라고 하는 거는 빼도 박도 못하게 이 사람은 거의 아마 무기 아니면은 사형 수준으로 가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발이라는 게 통할 경우에는 절대. 최저 집행유예. 그렇죠. 하지만 인명경시살인이라는 검찰 주장이 통할 경우에는 최대 최대 사형까지. 사형까지. 가능한 거죠. 사형까지. 사형하고 무기징역은 어떻게 나뉘어져요? 사실 우리나라에서 이 사형 선고 물론 우리나라 다 아시겠지만 집행은 되진 않습니다. 현재 사형 선고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제가 지금까지 본 거는 한 명이 피해자인 경우는 없었어요. 거의 대부분은 연쇄살인범이 아하. 이제 사형 선고가 이루어졌고요. 한 명을 극단적으로 잔인하게 뭐 살해하고 뭐 이런 것들 예를 들어서 오원춘 같은 경우도 무기징역으로 감형이 됐었죠. 한 명이냐 여럿이냐. 네, 그러니까 일단 이거를 정확하게 제 기준으로 말씀드린 게 아니라 통상 그렇게 통상. 검찰에서는 이 정도의 잔인한 사건이면 사형 구형합니다. 구형은. 네, 구형은 사형을 하는데 실제로 이제 법원에서 판단이 나올 때 한 명이 피해자인 경우 사형이 선고되는 경우는 거의 없었던 그렇지만 것 이번에는 같아요. 굉장히 잔혹한 역사상 유례를 찾아보기 그렇죠. 위한 잔혹한. 그러니까 이번에는 좀 지켜봐야 되는 오케이. 거죠. 자, 최대 사형, 최저는 집행유예도 나올 수는 있다. 이 말씀. 그럼 여기서 잠깐 그 고유정이라는 사람의 평소 성격, 성향을 알 수 있는 증인을 우리 라디오 재판정에 세워보겠습니다. 바로 피해자인 전 남편의 동생입니다. 저희하고 지난달에 인터뷰를 했거든요. 한 부분 들어보시죠. 폭언과 폭행에 좀 시달렸던 것 같습니다. 핸드폰으로 맞아가지고 눈이 찢어졌던 적도 있고, 가사 심판에서도 재판장님께 당당하게 거짓말 하더라고요. 청주에서 본인이 키우고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해요. 숨 쉬는 거 말고 다 거짓말 아니냐라고. 그럼 여전히도 거짓말하고 있더라고요. 우발적 범죄다. 숨 쉬는 것 빼고는 다 거짓말이다라고 할 정도예요. 주변 네, 사람들 평이. 형님이랑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네. 그러니까 전에도 핸드폰으로 전 남편을 때려서 당신 남편을 때려서 찢어진 적이 있었다. 숨 쉬는 것 빼곤 다 거짓말이라는 게 이 증언자의 그러니까 전 남편 동생의 얘기. 그러니까 이제 가사 사건이나 뭐 이런 이혼 사건, 면접 교섭 사건 이런 거 할 때 그 한쪽에서 폭행하는 경우, 특히 핸드폰 집어던져서 얼굴 찢어지는 이런 거는 좀 많아요. 그런 경우는 사실 많이 있는데 재판장이 숨 쉬는 것 빼고 너는 다 거짓말이다? 이렇게 말하는 건 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 얘기는 판사님이 보기에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진짜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했을 때 아마 너무 화가 나서 했을 말일 것 같은데 이건 지금 동생이 그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잘 몰라요. 왜냐하면 동생이 전달을 아마 받았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그 말이 사실이라면 그 정도의 말을 할 상황이라고 한다면 엄청나게 재판에서 보여주는 모습 자체도 되게 인간적이지 않았을 것이다. 이게 추정이 가능한 거죠. 자, 재판 상황 두 번째 가정해 보겠습니다. 만약 고유정 측이 이거 우발적으로 거기서 나를 덮치려고 해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겁니다를 넘어서 그렇죠. 아예 살해 자체를 번복할 가능성은 없는가. 그러니까 시신도 지금 어차피 안 나왔고 하니까 아예 나 안 죽였어요. 이렇게 나올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유정은 꽤 영리한 여자입니다. 지금까지 나온 행동, 진술들을 종합했을 때 근데 지금 나와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면 그러니까 사체 없는 살인 사건이 왜 어렵냐면요. 제일 중요한 거 죽었는지 특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죽었는지 특정. 죽어야지 일단. 죽어야 살인죄야 돼요. 아니 뭐 누군가가. 흉기에 DNA는 사망을 묻어 있지만 이게 죽었다는 증거는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증거들을 종합하면 그러니까 그런 경우 있어요. 과거에도 사체 없는 살인 사건들에서 부인했음에도 유죄가 나오는 사건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건들과 비교하면 지금 진술을 만약에 번복한다고 가정해도 살인죄가 인정이 됩니다. 그러면 오히려 그 부분도 인정 안 하면 양형이 훨씬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죠. 그렇죠. 거짓말을 한 게 되니까. 그렇죠. 이 부분이 확실한 거짓말이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번복도 안 하겠지만 번복한다고 하더라도 혐의 입증에는 문제가 없는데 결국 이 사건은 혐의 입증의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동기를 파악하고 살해 수법을 확인해서 지금 검찰이 얘기하고 있는 인명경시 범죄, 살인이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살인 유무를 지금 법정에서 다툴 가능성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경찰에서 인정했던 거를 나중에 번복하면은 경찰에서의 조서는 사용하지 못해요. 그렇죠. 증거가 안 돼요. 근데 검찰에서 똑같은 방식으로 인정했다가 나중에 번복하면 그거는 네가 쓴 거 맞냐, 네가 말한 대로 네가 도장 찍은 거 맞냐, 이것만 형식적인 것만 확인이 되면 인정이 돼요. 증거로. 그래요. 번복해봤자 소용없군요. 검찰 거는. 뼈조각 하나라도 나오는 거 안 나오는 게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죽었느냐 안 죽었느냐? 사실 그 부분 확정하는 거 정도죠. 그거죠. 사실. 수법까지는 안 나오는 아니 근데 거고.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자백을 했을 경우 또 자백만이 유일한 그 증거일 경우에는 사실은 무죄가 돼요.
그러니까 객관적인 다른 보강 증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굴 죽였다 이 말은 했는데 예. 죽였다라고 한 것과 관련된 증거가 하나도 없다. 예. 그러면 그건 무죄예요. 근데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살해했다는 증거 자백이 있고 예. 89점의 나머지 정황 증거가 있다니까 예. 이 정도면 괜찮은 거죠. 요건 좀 다른 얘기인데 경찰의 지금 초동 수사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것 같은데 어떻게들 보고 계세요? 저는 두 가지 측면을 다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약간의 실수도 있었고 네, 분명히 그건 비난받을 만한 내용들이 있었는데 그 수사를 담당했던 경찰 5명이 한번 입장을 냈잖아요. 예, 예. 거기서 우리가 좀 하나 받아들여야 될 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일단 경찰은 신은 아니에요. 점쟁이도 물론이죠. 아니고. 물론이죠. 근데 그 한 가족, 이제 이혼한 가족이죠. 이혼한 가족이 아이를 면접 교섭하러 오는 그 상황에서 이런 정도의 극단적인 상황이 벌어질 거라는 생각은 하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강력 사건으로 바라보고 이 사건을 접근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에 대한 이해는 분명히 해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노 변호사님. 근데 이제 경찰 입장이 그거죠. 폴렛이라고 하는 것을 올렸었던 본인의 5가지 정도의 변명 사유가 예. 아까 말한 대로 이거는 그냥 가족 간의 그런 사건으로 봤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실종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실종으로 우리가 초점을 맞췄던 거다. 신고가. 또 현장 검증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뭐 못했었던 것은 우리 그 경찰서장의 그 인권과 관련된 결단이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단 거기가 말이에요. 지금 제일 네, 지탄받는 맞아요. 부분이에요. 아니 현장 검증도 안 하고 현장을 치워버리고. 그러니까 조리돌림 당할까봐 걱정돼서 예, 그렇게 해줬다는 건데 이제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보게 되면 일단 마인드 자체가 이제 백 변호사님 말처럼 어느 정도 참작할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이 경찰이 이 사건을 대하는 태도가 너무 잘못됐다. 게다가 예. CCTV를 피해자 쪽에서 찾아다 줬는데도 훼손이 되고 예. 나중에는 변명으로 모든 걸 일관하고 음. 이건 제가 봤을 때는 변명의 여지가 없는 거죠. 자, 여러분 이 상태에서 이제 재판은 시작됩니다. 재판이 시작돼도 검찰은 수사 계속하는 거죠? 아니죠. 이제 뭐 안 해요, 이제? 공소 유지를 할 만한 것들을 계속 확인하는 과정인 거죠. 야, 그렇군요. 어떻게 나올지 우리가 지켜보고 또 청주에서 벌어진 그 의붓아들 사망 사건은 별개로 수사 중입니다. 이 사건까지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겠습니다. 두 분 변호사님 오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라디오 재판정 노영희 변호사, 백성문 변호사였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